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자, 지우 씨 얼마 전에 네. 명절도 있었고 네. 명절에 이제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 그리고 평소에 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장가 좀 가라 이런 얘기를 그냥 뭐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늦어서 그런 얘기도 하네요. 안 하세요? 이제 그럴 때도 이제 지났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셨고 오히려 네. 명절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는데 어떤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저 형제거든요. 남자 형제인데 그쵸. 남동생이요. 자식들한테 뭐 노후에 좀 부담이 안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기분이 조금 좀 씁쓸했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고 맞아요. 저 또한 제가 또 나이가 들면 저도 또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또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이게 또 보면 또 돌봄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못 받거나 또 어디에 문의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 주시고 또 새로운 네. 시니어 주거 모델을 제시하는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시니어 토탈케어 플랫폼 케어닥의 박재병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아주 또 멋지고 잘생기시고 우리 젊은 오, 미남이세요. 대표님이 네. 오셨는데 먼저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는 노인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케어닥을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자,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은 이제 기업명은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어르신들을 돌봄이 필요할 때 네. 병원에서 집에서 필요한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더는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방문요양 서비스 등급을 받거나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하는 주회관센터 그리고 네. 요양원과 실버타운을 짓고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렇군요. 보험사, 신탁사들이랑 이제 네. 금융 상품을 연계해서 실버 보험, 실버 신탁 상품들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회사 기업명이 있는데 어떤 뜻인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저희는 이제 회사명이 케어닥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예. 케어는 우리가 한 행위, 노인 돌봄 서비스를 말하고 닥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박사할 때 닥터랑 네. 의사할 때 닥터를 더해서 음. 돌봄과 의료 관련된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초반에는 치킨집이냐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닭이들. 네. 그거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저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가는 생각을 했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어쨌든 시니어들을 위한 네. 서비스 플랫폼.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사업을 조금씩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고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젊은 우리 또 멋진 대표님이 맞아요. 나오셨다고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젊어 보이시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에 가끔씩 굉장히 이제 젊은 분들이 나오시긴 해요. 맞아요. 뭐 자주 나오시진 않고. 가끔 나오시죠.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젊으신 분이 또 다른 분야나 이런 섹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 또 시니어 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시니어 사업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가장 큰 계기는 네. 이제 저는 30대이지만 네.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연세가 많으세요. 80대신데 늦둥이시네요. 늦둥이로 나와서 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세대 정도 먼저 노인 돌봄 영역에서 가족 돌봄을 하게 됐고요. 그러네요. 네.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치매를 오래 앓으셨고 네. 할머니를 이제 보내드리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또 중풍을 또 앓으시다 보니까 이제 돌봄이 뭐냐 가족 생활에 있어서 돌봄이 얼마나 큰 영역인지를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간병요양 사업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거는 네. 부산에서 제가 여행사를 했었습니다. 여행사를 창업해서 이후에 이제 쪽방 봉사단체를 하면서 네. 이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가 겪은 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구나. 그리고 이 정부 바깥에 있는 돌봄 공백이 얼마나 크구나. 이런 부분들을 젊을 때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해서 케어닥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젊을 때.
젊을 때 우리 이런 생각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았는데. 네, 우리 정말. 윤주 씨도 뭐 화장품 생각이나 했지 그때 당시에. 예뻐질 생각, 예뻐질 생각, 날씬해질 생각은 저도 뭐 하면서 어디 놀러 갈 생각만 네, 했지. 누군가를 참. 도울 생각은 못했는데 이렇게 야. 가정의 생활 속에서 네. 또 직접 경험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또 느껴보시고 사업을 또 하실 생각을 하셔서 네.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멋집니다. 자, 그래서 뭐 돌봄을 위한 노인을 위한 모든 돌봄을 또 지향하시면서 시니어 토탈 케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사업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제 플랫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인들을 돌봄을 위한 요양병원, 요양원, 방문요양센터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쉽게 찾을 수 있고 네네. 그걸로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시설에 못 들어가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그쵸. 분들이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간병인을. 우리는 간병인이라 불렀고 네. 그 간병인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검증해서 매칭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을 했고요. 네. 그 사업을 바탕으로 이제 병원 쪽에 이제 B2B 사업을 확장을 한 이후에 그 영역을 저희가 또 보험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보험 상품까지. 와. 흔히 아시는 이제 간병인 보험 예, 네. 이런 그렇죠. 걸 저희가 같이 만들고 보험을 판매를 하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병원에서 계시다가 퇴원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홈케어 서비스, 가사 서비스, 재활 서비스 이런 것도 매칭을 해드리고 네. 거기다가 이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정한 요건이 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금을 저희가 이제 받게끔 해드리는 도와드리고. 방문요양센터와 와. 이제 어르신 유치원 이런 와. 것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네. 좀 더 나아가서 요양원과 실버타운을 이제 짓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죠. 시니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그러네. 이런 다 돌봄 공백이나 불편을 네. 최소화해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운영해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시간을 많이 네. 네. 저희가 창업은 2018년에 했고요. 오. 네, 올해로 이제 8년 차를 8년 차. 와, 아, 대단합니다. 나름 중견 기업이네요 이제 좀. 중견으로 그러니까 가도록 시니어 하겠습니다. 쪽에서. 네. 처음 시작하셨을 오. 때는 30대 초반 내지는 20대 후반, 20대 후반. 20대 후반에 네. 시작하셔서 와, 아직도 대단하십니다. 30대시고. 네. 와. 그리고 이 병원, 간병인 또 매칭도 해주시고 보험에 그리고 나와서까지 또 뒤에도 계속 케어해 주시고 보조금까지 네. 예, 네. 다양하게 이렇게 네. 시니어를 위한 오. 그런 사업을 좀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자 이제 하나씩 또 자세히 좀 알아볼 텐데 네. 시니어 하우징이란 말을 하셨어요. 네. 시니어 하우징 이거는 좀 어떤 서비스예요? 시니어 하우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거 공간에 돌봄 서비스가 있는 걸 저희 시니어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네. 흔히 말하는 가서 이제 침대도 있고 네. 거실도 있고 근데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있어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이제 오전 오후에 여가 시간대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몸이 불편하시면 재활도 해드리고 네. 이제 간호사가 복약 지도나 필요하면 의사도 불러드리는 이 토탈 너싱홈 서비스를 같이. 맞습니다. 네. 네. 오. 한 곳에서 다 해결되는 오. 공간을 시니어 주거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그런 영역에서 케어 홈이라고 하는 브랜드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돌봄의 필요 정도나 또 장기 요양급여 지원 여부에 따라서 또 선택하실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좀 더 부연 부분들도.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제 어르신들이 6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시고 80대도 90대도 그쵸.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끔 이제 생애주기 설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어쩔 때는 이제 액티브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네. 어떨 때는 재활 베이스로 설명을 해드리고 아. 어떨 때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드실 때는 네. 등급을 저희가 내드려요. 등급을 받게 해드려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서 비용을 줄여드리는 효과도 해드리는 네. 형태로 네,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상황에 맞게 네. 또 등급에 맞게 맞습니다. 한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예. 자, 또 시니어 하우징의 객실도 굉장히 저는 좀 궁금하고요. 또 편의시설 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네. 예.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네. 좋은 병원도 아니고 좋은 요양원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장 오래 살았던 집 네, 집. 그렇죠. 집 같은 집에서 공간, 하는 거. 너무 집을 좋죠. 가장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사람을 쓰면 그게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 집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재화를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깔고 앉아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많이 가는 문제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 간병인 혹은 요양보호사가 와서 식사도 다 챙기고 네. 여가도 다 챙기고 목욕도 다 챙기고 이 하는 행위가 네. 너무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들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프라이빗한 네. 1, 2인실 중심 그리고 그치. 이제 우리가 84 타입 등등이라고 부르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공용 공간 거기서 저희는 미용실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오. TV가 보는 프로그램실, 뭐 노래방 그래요? 이런 것들도 다 제공해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식사도 저희 네. 90식 다 4끼 다 챙겨드리고 네. 간식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하면 물리치료실 물리치료도 받게끔 네. 해드리고 이제 한 달에 정해진 횟수만큼 의사도 불러서 의사 상담도 받게 하고 야.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친구들끼리 어울릴 수도 있는 그런 맞습니다. 환경이 되니까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참조하고 있는 인력들은 어떤 인력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 계시고요. 네. 그 아래에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복약지도나 건강 관리를 데일리로 체크해 주시고 네. 그 아래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실제로 곁에서 부축해드리고 같이 산책도 나가고 같이 운동도 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분들이 상주를 하시는 네. 거군요. 전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같이 있으시군요. 있습니다. 왜냐면 요양원하고 이제 병원이 좀 제가 차이가 네. 있어서 여쭤본 맞습니다. 거고요. 든든하네요. 네. 그래요. 야, 정말 집 생각 안 나겠습니다. 네. 요양원이 뭐 거의 별 7개 7성 호텔 못지않게 아주 편안하게 네.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케어홈 아주 지금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현재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저희가 2023년에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서 현재 7개 지점이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네. 목표는 올해 10개가 정도 확장을 하는 것이고요. 오.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케어다 케어홈이라고 하는 브랜드만 네. 100호점 이상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백호? 그러니까. 오. 그럼 올해 안에 이제 10개면은 내년부터는 그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네, 것 같다는 네, 또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그래요. 목표는 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제 확장 속도도 속도지만 입주율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대부분 90% 이상 차 있고 잘 돼 있는 데는 저희가 이미 대기가 있는 지점도 있어서 어르신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오. 이미 뭐 100%에 네. 가깝게 네. 입주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니어 하우징 사업 분야를 볼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저희가 병원 쪽 간병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퇴원하셔서 보통 홈케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라는 걸로 저희가 지점을 쭉 확장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더 필요로 하시면은 낮 시간 어르신 유치원 사업도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서 여기도 반응이 좋은데 오. 가장 반응이 큰 부분은 실버타운 쪽입니다. 아무래도 TV를 틀면 네. 뭐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에 갔고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넘다 보니까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제 저희 브랜드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내가 시니어타운을 지을 테니 이런 거를 운영해 달라.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분양형 실버타운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시니어타운은 운영을 잘하냐. 운영을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요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확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최근에 가장 이제 관심을 받는 부분들이 이러나 저러나 이제 비용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험화해서 비용을 줄일까 혹은 상조화할 거냐 혹은 이제 자녀분들이 날 케어를 제대로 할 거냐 네. 못할 수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보험사나 신탁사한테 맡겨서 내 돌봄 내가 받겠다라고 네. 하는 어떤 유언 신탁이나 치매 신탁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뭐 전략적 투자도 유치하시고 뭐 법인도 설립하시고 보니까 또 새로운 솔루션을 또 개발해서 선보이시고 정말 뭐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네, 되는 무궁무진하네요. 상황이에요. 네. 와, 그렇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굉장히 좀 명쾌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왜 우리 사회에서 시니어 돌봄 서비스 이렇게 또 화두가 된 걸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고령화되었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선배 고령 국가라고 해보면 뭐 유럽, 이제 일본도 일본, 있고. 가깝게는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선배 노령 국가보다 한국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요. 빨라서 속도가 그래요. 가장 속도가 빠른 빨라. 선배보다 부분도 빠른.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1,000만이 65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아시겠지만 20대 인구보다 70대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네. 그게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간병, 요양, 요양원 이런 키워드를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이걸로 창업하거나 어르신들 돌봄하는 걸로 돈 벌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예. 간병요양보호사분들이 적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나이 들면 어떡하지? 이 비용은 어떡하지? 자식들은 날 케어해 줄 것 같지 않은데 네. 또 자식들도 너무 바쁘시잖아요. 다들 바쁘시니까. 예. 그러니까 근원적인 돌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사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실버 쪽은 그냥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만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우, 그쵸, 마인드가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예, 시니어들에 대한 어떤 뭐 존중하는 마음이라든가 어떤 그런 헌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예. 좋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우리 대표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이제 고령화사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바로 또 시니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좀 빠르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관련된 사업,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2030년 기준으로 이제 실버 산업 전체가 168조 원까지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실버 산업의 성장은 2050년 보수적으로 볼 때 본격적으로 2070년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F&B 사업이나 호텔 산업이나 뭐 주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면 이 산업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50년간, 60년간 성장이 담보되는 영역은 제가 볼 때는 한국에는 실버 산업밖에 없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점일 것 같고 문제는 이 실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이게 다 결국에는 노인 돌봄을 세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세금을 지원하게 되면은 국가의 어떤 부채 문제나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커지는 영역으로 갈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좀 제대로 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공공 돌봄도 뭐 잘 돼 있지만 이것을 또 넘어선 민간 기업의 돌봄 시장 진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좀 무엇일지 맞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어떤 숫자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노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 중에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는 인구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향후에 이 인구가 1,000만에서 2,000만이 되면은 10% 해도 200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기에 드는 예산이 한 40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10%만 드는데 40조. 근데 앞으로 나머지 90%는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못 받는 상황이 이제 우리의 정해진 미래가 될 텐데 네. 90%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결국에는 민간이 나서야 되고 네. 민간이 나서야만 어떤 서비스의 표준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품질 이슈가 해결된다고 보여져요. 결국에 아시는 것처럼 관이 정한 레벨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위가 정해진 서비스만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네, 질적으로 항상 우수하다고는 말할 수 예.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내가 원하는 서비스와 더 좋은 서비스 해달라라고 하는 민간에 대한 수요가 커져야 노인 돌봄 산업 혹은 실버 산업 전체의 어떤 양적이고 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민간 서비스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자, 시니어 하우징 분야 그리고 돌봄 시장. 그러니까 시니어 하우징 이 분야가요. 돌봄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실버 산업 전체에서 시니어 주거 사업은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영역을 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1번은 개개인들이 병원과 집에서 간병인 요양보호사 구인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 구인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퀄리티나 그렇죠. 인증 그게 좀 부분들을 어렵죠. 개개인이 하기 매번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네. 내가 한 명 구인했다가 갑자기 주말에 안 나온다고 하거나 맞아요. 그럴 맞아요. 때 정말 난감할 수 너무 있어요. 난감하죠. 비용은 비용대로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1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 인구는 많아지는데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점점 비싸죠. 한 명 한 명을 구하기도 힘든데
그 비용이 현재 400만 원, 500만 원 한 달에 들다 보니까 구하는 것과 비용 이슈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저희는 시니어 하우징, 시니어 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고 거기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있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부인구직이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됐고 그렇죠. 단체로 생활하시다 보니까 식비도 아끼죠. 비용 문제. 주거 비용도 아끼죠. 아. 케어 비용도 아끼다 보니까 비용 문제도 해결하는 네. 즉 일거양득의 효과가 어. 있는 형태로서 시니어 주거가 영위한다고 보고 네. 또 하나 더는 어르신들을 건강 관리를 잘해야 의료비가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료비가 줄어야 네. 우리의 세금이 줍니다. 아. 사회적 비용이 주는데 네. 각각의 댁내로 가서 네. 의사가 잘 계시냐 아프시냐 이걸 뭐 안 되잖아요. 근데 시니어 주거 시설에 의사가 한 번에 방문해서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하면 개개인의 의료적 비용도 아끼겠지만 네. 사회 전체의 의료적 비용도 아끼는 와. 효과를 창출하는 공간이 저희는 시니어 주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 주거 공간 안에서 이렇게 비용이 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이 이렇게 낮춰지면 맞습니다. 네. 거의 몇 % 정도 낮아지나요? 이게 돌봄 저희가 비용이?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네. 크게는 50%에서 와. 작게는 3, 40%까지 비용 절감 평균 효과가 40% 있고요. 정도에. 네. 그 그렇군요. 이유는 저희가 간병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네. 비용 체계를 잘 알 거잖아요. 네. 간병인 한 명 구인하면 4, 500만 원 듭니다. 네. 그리고 식비도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이 들고 거기에 주거 비용과 의료 비용과 생활 비용이 하면 네. 간병인 한 명을 쓴다라고 하면 전체 엮여 있는 비용을 하면 보통 800만 원을 쓰고 계신 것. 한 달에. 그렇죠. 간병인을 쓸 경우에 네. 예. 실제로 나가는 돈이 4, 500만 원, 예. 식비 쓰고 계시고 그 외의 비용까지 합쳐보면은 7, 800만 원 쓰고 계신데 이런 시설로 오게 되면 보통은 3, 400만 원대로 줄거든요. 그러면은 좋죠. 훨씬 더 비용이 주는 효과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자, 종사자 입장에서는 또 이동 비용도 줄고 맞습니다. 어떤 동선이 서비스의 퀄리티도 줄어드니까. 네. 올라가는 그런 역할까지. 맞아요. 좋습니다. 예, 그렇게 자, 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시니어 하우징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시니어 하우징 시장 혹은 시니어 주거 시장 선도하는 거는 저희 같은 업체 즉 운영사와 외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네. 오. 대표적으로 저희가 외국계 회사 중에 부동산 영역에서 굉장히 큰 인베스코라는 회사랑 저희가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시니어 타운만 전문 개발 운영하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네. 그거를 선두로 해서 여러 외국계 업체들이 이제 한국의 고령화 시장에서의 기회를 보고 들어오는 게 1번일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보험사나 은행 같은 네. 금융회사들이 다음 먹거리로서 실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르신 유치원이나 요양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 다음 사업 아이템으로는 실버타운, 시니어 주거 영역도 보고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정부가 복지관 중심으로 노인 요양 사업과 요양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다고 하면 네. 이제 최근에 혹은 앞으로의 트렌드는 민간에서의 민간 자본으로 이게 이제 또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네. 성장하고 정부의 역할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규제를 풀어주는 형태로 역할이 바뀌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 현장의 중심에서 또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좀 더 네. 좀 선명하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자, 시니어 하우징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다른 또 진행 중인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장을 해왔고 네. 최근에는 방문요양센터 그리고 어르신 유치원, 요양원 같은 사업을 이제 가맹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카페를 창업하거나 혹은 식당을 창업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면은 네. 최근 트렌드는 서비스 관련된 창업을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를 틀면 실버 네. 창업에 대한 기회가 많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 관련된 창업 문의가 많아서 네. 저희가 직영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가맹으로 하는 것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또 하나 더는 저희가 시니어 타운을 개발 운영하다 보니까 네. 시니어 타운에 필요한 네. 식자재를 납품하고 뭐 침대를 납품하고 이런 네. 영역들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있고요. 와. 또 하나 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들이 간병인 보험을 만들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이 며칠간 아프시고 어디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플랫폼 업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 상품을 만들고 그 데이터를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ERP를 만들었어요. 그거 네. 케어 인슈런스란 솔루션을 만들어서 보험사와 금융사 납품하는 형태로 저희가 병원에서 집에서 하우징에 연결하는 토탈 플랫폼을 만들고 네. 이거를 B2C에서 B2B로 확장하는 영역에서 이제 이 사업 금융사나 보험사들이 실버로 돈 벌려고 하면 케어닥이랑 저희 회사랑 협업해야 되는 형태의 구조를 네,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그냥 광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실버 관련된 보험 맞습니다. 광고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을 하는군요. 대표님을 맞습니다.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필수 코스로 우리 어. 대표님 한번 만나 뵙고 음. 와, 또 이제 돌봄 시설 브랜드도 집중 이제 운영하시고 계시고 좋습니다. 특히 방문 요양센터 평가에서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확장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질, 퀄리티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얘기 그 같고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또 만족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 비결은 네.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것도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노인 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어르신 자체를 만족시키는 것. 즉 어르신들의 컨디션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저희가 좀 오래 걸렸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어르신 돌봄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네. 케이스 바탕으로 맞춤형 돌봄을 할 수 있는 게 1번이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방문 요양 서비스는 정부의 보조금과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려면은 체계화된 매뉴얼이랑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한데 네. 이 역시도 저희가 그간 오랜 공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최우수 점수 네,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최우수상 받으셨다. 네. 살면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와, 대단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서비스 운영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는 정말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긴 시간 또 축적된 그런 노하우가 맞습니다. 빛을 노하우가 발하고 있어서 있고. 8년 하셨죠? 네. 야, 네. 예. 자,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저희가 이제 다른 분야 분들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네. 또 디지털 관련돼서 뭐든지 다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야가 시니어 돌봄 쪽에 어떻게 접목되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케어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보험사와 간병인과 보호자와 저희 같은 플랫폼을 연결하는 형태로서 이제 서비스 제공하면서 좋죠. 네, 어르신들이 어디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얼마 정도 입원하셔서 어떤 돌봄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근원이 되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방문 요양 서비스 할 때, 그리고 간병 서비스 할 때, 재활 서비스 할 때, 이제 서비스를 할 때 참고가 되고, 또한 저희가 시니어 주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제 AI 카메라를 활용한 낙상 방지, 그리고 스마트 기저귀를 통한 어떤 네. 배변 관리, 배변 센서. 네. 오. 그리고 이제 스마트 AI 기반의 운동기구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운동 능력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네.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저희가 네, 적극적으로 데이터와 기술들을 접목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또 올 1월에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또 본격 시행이 맞습니다. 또 됐잖아요. 근데 또 특이한 점이 6월에 또 독일에서 온 시찰단이 네. 한국 대표 스마트 돌봄 기술 운영 사례로 오늘도 대표님도 맞습니다. 거쳐가셨다고요? 네. 네. 독일에서 왔어요? 네. 독일이 배우려고?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실버 사업을 하면 독일과 일본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찾아가서 배우러 배우러 가잖아요. 가는데 네. 디지털 쪽에서의 전환은 한국이 훨씬 빠릅니다.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독일의 보험사와 병원들, 원장님들 네.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약 20명 넘게 오셔서 네. 대표 기업으로서 저희 시설들 오셔서 네. 어떤 IT, IoT 기술들, 헬스케어 기술들이 접목돼서 야. 운영되고 있는지를 네. 네, 보고 가셨습니다. 아, 정말 자랑스럽네요. 와. 이거는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일본이 이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됐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제 고령화가 점점 되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특히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을 대표님 많이 보면서 보러 오실 노하우를 배우고 롤 모델로 삼는 야.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다. 예.
세계로 뻗어가실 것 아유, 같아요. 예. 아. 우리 나이 먹으면 우리도 좀 돌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또 이제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가 20대 후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도 젊으시지만 정말 젊은 세대로서 시니어 사회에 뛰어들면서 사실은 그동안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다는 그렇겠죠. 생각도 듭니다. 정보도 사실 부족하시고 경험도 그렇고. 근데 음.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힘드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박 대표 실버는 돈이 안 돼. 실버는 그래요. 맞아요. 네, 실버는 돈이 없고 가난해. OECD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잖아. 실버 창업하는 거 아니고 실버는 복지 사업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시고 말씀하실 때가 사실은 제일 힘들었고 기운이 빠지는 기운 빠지고. 네, 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비즈니스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지 네.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찾아가는 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봤고 사실 알고 보면 네. 그 OECD 노인빈곤율 1위라고 하는 지표는 사실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네, 이유는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시는데 소득이 없으면 이분이 노인빈곤에 속하세요. 근데 소득만을 노인빈곤을 잡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고 사실은 자산 기준으로 하면은 네. 노인빈곤율 1위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사실은 잘 사는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실버 산업의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네. 산업을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되게 20대 때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투자금을 받으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사업 설명을 하러 갔을 때 대표님 오라 그래요. 뭐 이런 말도 들었을 것 같아요. 직원으로 보거나 네. 너무 젊고 막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았죠. 네. 어때요? 그래서 제일 뭐랄까 어린데 왜 이걸 하냐? 네가 왜 실버를 아냐? 네가 뭐 부모 마음을 어떻게 네가 아냐? 뭘 알아? 그렇지. 이런 분들이 네. 좀 실버하지 계셨군요. 마라. 네. 어. 이런 게 사실 제일 많았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보시고 오히려 젊은 사람이 문제를 바꿀 수 있구나. 와. 젊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산업을 바꿀 수 있구나.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듣는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 근데 여기서 좀 이어가서 그래도 이제 힘든 점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사업하길 잘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일단은 저희 직원분들이 결국에는 노인돌봄 이슈는 사실 저의 이슈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이슈잖아요. 맞아요. 저희 직원도 생기고 직원의 가족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거를 저희가 회사 내에서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지인분들이 박 대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면 돼? 라고 하고 저희가 가이드를 드렸을 때 네. 저희 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와. 가장 큰 와. 어떤 저희의 보람으로 느껴지고 네. 또 하나 더는 어느 정도 회사나 저희에 대한 인지도와 혹은 이제 이해,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네.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게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도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돌봄 산업 영역에서의 공백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하는 영역, 네, 네. 기존 사업이 하고 있는 영역.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영역들을 사각지대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때 와. 가장 큰 보람을 그래요. 느끼고 있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생각을 또 못했네요. 진짜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시는 네. 그런- 사각지대. 아. 마음에 와닿네요. 네. 그래요. 이거 8년 되셨고 한 해 한 해마다 조금씩 실버 사업이 이제 좀 성장하는 것도 느끼실 거고 이제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 2025년도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회사로서 어떤 큰 변화가 있었고 어떤 발전을 좀 이뤘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큰 외국계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 주거 영역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모아서 기운을 응축하는 기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내년, 네. 내년. 후년에 이러한 저희가 뿌려놨던 씨앗들, 저희가 시니어 주거 시설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후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그림들을 더 세상에 더 네. 보여드리고 이게 병원과 집과 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상품으로 연결되는 구도가 완성되는 그림이 내년과 후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 네. 혹은 자본시장에 네, 어. 성장하는 모습도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네. 예측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박권님께서. 예, 상장하실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셔서. 예. 자, 그래서 시니어 하우징 또 시니어 시설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좀 확장해 가실 거고, 네. 자, 뭐 돌봄의 표준도 좀 고도화해 주신 부분도 좀 있잖아요. 네. 이런 그러니까 부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하려고 했던 거는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자.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을 제시하자가 네. 저희가 그렇죠. 가진 생각이어서 어떤 계약서를 적을 때 간병인 매칭 계약서도 저희가 표준화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고 네. 시니어 타운 등급, 실버 타운 등급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하기도 했고 시니어 하우징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입주민들이 안 불편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잘 될 거냐에 대한 가이드도 저희가 배포를 하는 형태로 이 산업을 좀 리딩 그리고 표준화하는 데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올해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우징 사업이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지금 이제 대표님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이제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내년의 사업 방향성은 혹시 어떻게 지금 잡고 가세요? 좀 더 네, 자세하게 말씀해 자세하게 주시면 얘기해 좋을 것 주신다면? 같아요. 저희가 과거와 올해까지가 이제 B2C, 즉 개인 고객들 중심이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예를 했고. 들면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을 잘 케어하는 회사였다고 하면 네. 저희가 올해와 내년부터 해서는 B2B, 즉 기업들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시니어 타운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으시려고 하는 시행사, 운용사, 건설사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하면서 네.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는 형태, 아, 그리고 이런 파트너, 네. 저희 브랜드를 드리는 형태 이런 음. 것까지도 확장하는 게 저희 플랜입니다. 네. 그 요즘 뭐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본인 시니어라고 하면 기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 뭐 이렇게 좀 해줘야지 뭐 조금 수긍을 하시고 난 아직도 나는 시니어 말 들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표님이 보실 때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시니어 나이대가 어느 정도부터 시니어라고 좀 우리가 보면 될까요? 네. 뭐 역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제가 시니어 하잖아요. 네. 노인 하는데 노인이 몇 살부터일 것 같으세요? 저는 요즘 기준으로 한 70은 이제 넘어야지 뭐 되지 않을까요? 맞죠? 뭐 기준은 이제 65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뭐 체감하시는 거는 70대도 또 정말 넘어야 돼요. 건강하시고 활동자분들 많으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81세시거든요. 네. 근데도 아주 지금도 젊어요. 청바지 입고 다니시고 그러면은 막 재밌게 놀러 다니시고. 저는 65세, 우리 박권님은 80세, 75세. 75세. 네. 우리 대표님의 어느 될까요?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은 대한민국 법에 네. 노인이 몇 살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허. 네, 다만 어떠한 혜택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65세던데. 맞아요. 네. 근데 그 65세라는 기준이 네. 198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80년대 기준입니까? 네. 와. 문제는- 바뀌어야죠 이제. 40년이 넘었잖아요. 네. 40년이 넘었는데 평균 수명이 20년 넘게 지났고 40년 동안 4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65세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봤고 네. 실버 산업을 할 때 네. 고객층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타겟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타겟이? 저희는 나이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뭐 60세부터 70세까지는 뭐 정기다, 좀 중기 고령자다, 후기 고령자다라고 나누기도 하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노인 어르신들을 나누는 것을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젊어, 나는 노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70% 이상이 그들의 생각이시래요. 네. 80이 넘어도 난 노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기준이 뭐냐라고 봤을 때 몸이 불편한가 아닌가,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을 해서 네. 저희는 그 전에 분들을 액티브, 그 아닌 분들을 이제 어시스트 이렇게 단계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는 부분들은 네. 조금 젊고 액티브한 분들보다는 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생활에 내가 다들 밥 자기가 먹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밥 내가 해서 내가 먹고 싶지만 그거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저희가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군요. 어시스트, 일부 필요하다, 너싱,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나눠서 고객분들을 보고 있고 네. 저희 외에도 이제 시니어 사업을 만약에 뭐 염두를 하거나 네.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고객분들을 보실 때 이렇게 좀 더 단순히 60세다, 70세다 보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보면 훨씬 네. 더 딱 좋지 않을까 좋네요. 봅니다. 숫자가 아니라 뭐 나이가 아니라 정말 네. 그 상황에 대한 걸 상황이다.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맞춤형의 사실 시작이죠. 맞습니다. 네. 정리가 됐네요. 네. 그렇게 또 구분을 해 주셨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또 아까 이제 우리 오프닝 때 돌봄 공백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공백들 사실 어떻게 해서 좀 발견하게 되셨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또 채워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보고 네. 싶거든요. 몇 가지 예시를 드려보면 네. 저희가 창업하게 된 계기는 쪽방 할머니들 16분 정도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돌봤어요. 근데 돌보게 된 이유는 제가 네. 뭐 부자여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쪽방 할머니랑 친해졌는데 네. 이분들이 돌봄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막 전화도 하고 도와달라고 전화를 네. 했는데 요건이 안 되시더라고요. 나이는 맞는데 사실은 이분이 저기 멀리 가족이 계신데 이 가족들이 부자다. 근데 사실상 거리가 단절되어 있고 관계가 떨어져 있는데 네. 가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게 쪽방에 사셔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적인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그렇군요. 정부에서는 당연하게 형평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네. 이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구나. 실제적으로 네. 현장에선 또 다양한 케이스가 이거를 있으니까. 또 봤고 네. 또 하나 더는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80대 중반이세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 보조금 등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8년 동안 4번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이유는 뭐냐? 네. 딸이 많다. 그런 이유가 네, 있군요. 자녀가 많으니까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성적인 판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봄의 TO를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자라고 계속 4년 쪽을 서서 저희가 8년 만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 바깥의 영역이 굉장히 크구나. 그를 저희가 수치화를 해야 되겠다. 단순히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네, 저희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노인 돌봄 공백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최초로. 지수로 만들어서 공백 지수. 네.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지수로 만들어서 저희가 2008년에 숫자를 100으로 잡고 네. 그 매년 어느 정도의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해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좀 하신 맞습니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또 그것들을 발표하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채워가고 계시는 네. 상황이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 이제 몸담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 24시간이 굉장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좀 활동하고 거기서, 계시는지 뭐라고 계신지 네, 그런 궁금해요.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뭐랄까 베이스는 뭐냐면 네. 저희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요양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의 선택과 어르신들의 자율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집처럼 지낼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해서요. 네. 오늘 내가 만약에 노래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데 노래를 안 부르고 싶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오늘 내가 밖에 나가 산책을 하고 싶다. 근데 오늘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실내 활동이다. 네. 그러면은 밖에 혼자 나가셔도 됩니다. 그게 그게 왜냐하면 어른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한다라고 강요하지 생각하기 않는구나.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다만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좋아하실 것 같은 것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희가 안부를 확인하고 아침 간식이나 건강 뉴스를 챙겨드리고 네. 식사를 하게 하고요. 그러면 식사한 이후에는 이제 세면세족을 도와드리고 네.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이제 신문을 보시거나 여가 활동을 하신 다음에 네. 오전 프로그램을 보통 합니다. 그게 보통은 이제 아직 잠에서 안 깨셨기 때문에 네. 정적인 활동으로 했으면 뭐 은근하게, 게임을 한다거나 예, 은근하게 활력을 네. 드리고 뭐 아침 체조를 같이 한다거나 네. 이런 형태의 하고요. 그 이후에 점심을 하고 오후에는 좀 액티브한 활동들 액티브 체육 해 활동 들어가야죠. 중심으로 네,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데일리 건강 체크들 바이탈, 몸무게, 당 체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 이후에는 또 저녁 프로그램 하고 자유시간 야. 이렇게 하고 야간에는 네.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어르신이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그렇죠.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야간은 또 야간 모니터링 활동을 아이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 하루의 하시네. 사이클이 마무리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토탈 케어네요. 토탈 네, 케어는 네. 아침에 진짜로. 기쁨 드리고 점심에 어, 활력 드리고 맞습니다. 저녁에는 네. 과학적으로 케어해 드리면서 건강도 점검해드리고 맞습니다. 네. 돌봐드리고 건강 검진해드리고 또 예, 네. 솔루션 드리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벌써 이제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하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시간 훌쩍 갔어요. 짧게 예, 짧게 뭐 앞으로의 목표 있어요? 목표 한번 최종 좀 목표 네. 소감? 최종 목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가진 어떤 최종 목표는 뭐 얼마의 매출을 내겠다, 어떤 숫자를 찍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회사의 사운이 있어요. 사명 이런 네. 건데 케어 보국이라고 합니다. 와. 뭐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사업 보국, 사업을 잘하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직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노인 돌봄을 잘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회사로 성장해서 네. 대한민국 노인 돌봄 산업은 우리 회사 때문에 지켜지고 있다. 잘 야.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예. 듣는 회사로 성장하는 게 네.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요. 멋집니다. 케어한다는 말이 얼마나 네. 아름답고 멋진 말입니까? 네. 우리 지우 씨도 너무 스킨 케어만 하지 말고 네. 우리 어른들 저도 케어 이제, 좀 많이 네, 우리 해주시고. 대표님 보면서 열심히 또 케어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자, 오늘은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재병 대표와 의미 있는 시간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네,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분들께 즐겁고 더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